네, 이번에 2023년 수능 공통하고 미적분 빠르게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기본적인 지수 법칙이죠. 요거 이렇게 지수 법칙 만들고요. 합차로 풀어주면 2의 제곱 4 나옵니다. 2번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의 비 1, 여기 제곱의 1, 그 다음에 3, 그래서 1분의 4, 4 나옵니다. 3번이고요. 이거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이니까 뭐 초항과 공비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해도 되는데 예, 우리가 조금 편하게 하려면 여기 이제 항이 두항 차이 나고 이 두항 차이 나니까 바로 r 제곱이 곱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곱한 게 r 제곱한 게 4분의 1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비가 초항하고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항이 공비는 2분의 1 되고 첫 번째 식에 다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초항 값이 48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4번이요. 다항함수가 있고요. 근데 gx가 이제 x제곱에다가 fx 곱해진 거니까 우리 곱미분 그냥 바로 해서 이제 2 대입하면 끝나겠죠? 3번입니다. 5번은 이제 삼각함수 기본이고요.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요 각변환 해가지고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값을 그 다음에는 이제 뭐그 사인 값 나오는 거를 몇 사분면인지 정해가지고 코사인 값으로 바꿔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요. 다항함수인데 1에서 극되고 다른 B 지점에서 극소다. 그럼 미분에서 이제 0 되는 지점이 두 개가 나오겠고 미분한 식에다가 1을 대입해서 0 나온 걸로 A를 결정하고요. 다시 집어넣고 인수분해하고 또 다른 값 0 나오는 지점이 2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B 더하면 14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7번 모든 항이 양수고 첫째하고 공차가 같다. 요거 있죠? 첫째하고 공차 같다. 그러니까 A하고 D 같게 되니까 우리가 식을 할 때 그냥 뭐 일반항을 ND 이렇게 그냥 나타내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이제 한 항 차이가 나니까 합차로 바꿔주고 나열한 다음에 이제 소거 해주면 뭐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요거 남고요. 이걸 이제 공차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공차가 뭐 4분의 9 이렇게 나오고 이제 A4는 4D 이렇게 되니까 이제 9가 되겠죠. 정답이 4번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자,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 그래서 0,4에서 임의 접점을 세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네 둘 사이에 이제 평균 변화이라고 미분계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풀어주시면 간단하게 나오겠죠. 거기서 접선 방정식 만들어주고 걔의 x절편 하는 거니까 이제 y다 0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습니다. 9번이요. 탄젠트 기본적으로 함수가 여기 줄기가 줄었고 그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이제 감소로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b까지만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개형을 세팅을 해주시고 이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넣어서 최대값 7, b 넣어서 3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오겠습니다. 3번이죠.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은 그냥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 근데 이제 대소가 바뀌죠. 여기 이제 A, B 보면 위아래 바뀌니까 한쪽에서 다른 함수 쪽을 그냥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뺀 거를 정적분하면 0부터 2까지 정적분했을 때 0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 그냥 해주시면 K 값이 결정돼서 정답이 3분의 14 해가지고 4번이 나오겠네요. 다음이 11번입니다. 11번은 뭐 기본적인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길이 있는 거 나와 있는 거 표시했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이제 원주각이 두 개가 같으니까 여기 현의 길이가 같을 거다. 그죠? 현의 길이 같을 거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학도형 내용으로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코사인 법칙이 적용됐을 때 같다. 풀어줍니다. 양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뭐 코사인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시 원래 이제 코사인 법칙 식에다 대입하면 x 값 변의 길이도 나오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외접원 반지름 r이니까
ER은 이제 사인 세타분의 뭐 A, 뭐 사인 A분의 A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지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2로 나눠야 되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요. 12번은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나면서 fx가 있는데, 자, n-1에서 n, 요 구간 1 사이에서는 어떤 이제 2차 함수가 그려진다는 거죠. n-1과 n을 근으로 갖고, 이제 위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지 이제 모릅니다. 사실 지금. 근데 이제 열린 구간에서 정의가 돼 있는데, 이걸 뭐 어떤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열린 구간에서. 그죠? 그리고 걔 이제 미분하니까 도함수도 나왔고. 근데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극소를 가져야죠. 2에서 극소를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도함수를 가지고 관찰하는 겁니다. 아, 어떤 fx가 함수값이 2배 돼가지고 그려지는 게 도함수인데, 그죠? 그게 2에서 극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2에서 극소를 갖는 게 이런 거죠.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 이런 개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2분의 1부터 4까지의 둘러싸인 정적분 값을 구하라고 했고 2분의 1이 이쯤 4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계속 다 없어져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져요. 결국 요거 하나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넓이 공식 쓰면 되죠?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해가지고 1이 나오는데 여기 절반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밑에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13번이요. 이게 뭐 아주 뻔하게 나오는 그지? 제곱근에 대한 문제인데 m의 12제곱이 n제곱 중에서 정수가 존재하도록 해라. 그럼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의 m으로 잡았다. 그럼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이제 지수 n제곱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보면 n분의 10이라고 하는 요 지수 부분, 그지? 이게 정수가 되려면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정수가 돼야 되죠. 전체적으로 정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0은 안 될 거니까 n이 2 이상의 자연수라서 m이 요 밑부분에 있는 m이 다른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이 되면 요 분모에 있는 값이 분자 12에다가 뭐가 거듭 제곱 곱해지니까 약수의 개수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 게 또 n이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2 이상의 자연수. 약수 중에는 분명히 1이 있는데 1을 또 빼줘야 돼요. 그래서 m이 2, 3, 5, 6, 7 같이 이제 소수, 그냥 소수가 되는 경우는 그냥 12의 약수만 해주면 되는데 거기 1이 빠지니까 5개씩 나오죠. 5개씩 이제 5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4, 9는 소수의 제곱수니까 위에가 이제 24로 늘었다. 지수 부분에 n분의 24 해가지고 24의 약수라고 생각하시고 24의 약수는 8개 거기다 1 빼니까 7개인데 그게 2개 그리고 8 되면 2의 세제곱이니까 36의 약수를 세주고 1 빼니까 또 8개 그게 또 이제 1개 이렇게 돼가지고 쭉 합산을 하면 이제 47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근데 14번이요? 14번 문제가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거죠. 기억니은 디귿에 보통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오는데 답이 이제 기억 있죠. gx라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큰 부분에서는 그대로 x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그냥 fx가 잡혔다. 그리고 이제 hx는 0 우극한 그죠? gx 플러스죠. gx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gx 플러스 2의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이 폭이 이 차이 나는데 둘 다 우극한을 보고 곱한 값을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h1이라고 하면 이거 아까 이제 우리 잡은 식 우극한 잡은 식에다가 1을 넣으니까 g의 1 우극한하고 g의 3 우극한을 곱해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함수 보면 돼요. 그러니까 2하고 3을 보는 거니까 1 하고 여기 3 이렇게 돼서 우극한을 보라. 어차피 우극한이니까 뭐 그냥 3이죠. 그죠? 어차피 x 있어요.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우극한을 둘 다. 그 다음에 이제 h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다.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건 모릅니다. 그죠? 아니 마이너스 1 지점에서 여기 우극한이 위에로 보면 여기가 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가 될지 그죠?
당연히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발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음에 디귿. 이 디귿이 이제 좀 문제인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g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면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도 일종의 이제 함수값이기 때문에 존재해야지 최소가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감소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1 이후 이 시작하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1이고 이게 조금 옮겨지면 여기도 또 조금 옮겨지고 이런 식이잖아요. 폭이 2를 유지하니까. 그래서 하나는 감소, 음으로서 감소하고 하나는 양으로서 늘어납니다. 그럼 곱한 값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음수 상태에서 작아져. 음수 상태에서 작아지는데 둘 다 우극한을 보인다는 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때가 제일 이게 작을 건데 그 제일 작을 때에 이쪽 부분에 우극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우극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최소값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개념적인 걸 물어봤습니다. 그죠? 기억린 디귿에서. 보통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연산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값을 확정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많이 냈는데, 오히려 거꾸로 디귿의 개념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번에 이제 수능의 어떤 기조가 옛날 가형처럼 킬러 문항이 계산이 막 복잡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디어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요런 사고력 문제로 바뀌지 않나 이제 앞으로 좀 바꿀 수도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15번이요? 15번은 뭐 우리 맨날 많이 연습하는 그지 점화식을 통해서 이제 항의 값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9번째 항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9번째 항을 정리를 하는 거죠. 정하라는 건데 7항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관계식을 보면 요 n 플러스 1번째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전에 거랑 n 플러스 1항이랑 더해서 n 플러스 2항을 만든다. 이거 뭐예요? 피보나치 수열이죠? 예, 피보나치 스타일이 된다. 그죠? 중간 번째 항이 3의 배수가 아니면 피보나치 스타일로 만들어라. 예, 그 다음에 중간 단계 항이 뭐 여기서는 첫 번째 항인데 3의 배수면 다음 거는 3분의 1을 시켜서 만들어라. 뭐 이렇게 됐어요. 이게 결국은 요 배수 판정이 중요한 겁니다. 대상 A n 플러스 1번째 항이 3의 배수가 아니냐 맞냐 이걸 가지고 나눠서 이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냥 A7이 40이라고 돼 있는데 6항하고 5항하고 더해서 그죠? 40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이 A6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요 피보나치 스타일. 그죠? 6이 3의 배수면 이것도 이제 3분의 1 시켜서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3의 그 A6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죠?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6을 가지고 다시 5를 거꾸로 생각하는데 이 나온 값이 6번에서 나온 값이 전항이 3의 배수에서 나왔는지 3의 배수 아닌 거에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가 계속 되겠죠. 예. 그래서 나오는 거를 다시 원래식에다 집어넣고 나오는 거 원래식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찾아줍니다. 3의 배수 될 때 아닐 때 해가지고 분류를 쭉 해줘요. 그걸 이제 따지는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자세하게 이제 해설하는 게 아니니까 쭉 한번 보시면 결론적으로 분류를 쭉 한 상태에서 A 6 값이 뭐가 나오냐 3K 3의 배수꼴로는 120 3으로 나눠 나머지 1인 거는 10 나머지가 2인 건 32 이렇게 이제 딱 정의가 돼요. 그럼 A6이 다 결정됐잖아요. 그죠? 다 결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A7을 구하는 건 너무 쉽다. 얘가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피보나치 스타일로 만든다. 피보나치 스타일로 만들고 3의 배수면 3분의 2 시켜서 만든다. 뭐 이런 거였죠. 3의 배수 했으니까 3분의 1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근데 40이 다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더해가지고 다음항 만들고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더해가지고 다음항 만들고 이렇게 더해서 피보나치 다음항 만들고 그죠?
3의 배수 아니니까 얘가 3의 배수 아니니까 이렇게 더해가지고 160 만들고 3의 배수니까 얘는 3분의 1 시키고 또 아닌 거는 두 개 더해서 피보나치로 다음 거 만들고 그래서 A9를 만들었더니 24, 290 이렇게 세 종류가 가능하고 그 중에 최대는 200이고 최소는 24다. 그래서 최대 최소 합하니까 224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하나씩 좀 자기가 정리하면서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16번 단답형요. 예, 로그 방정식 그냥 뭐 풀면 되죠. 주의하는 건 진수 조건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7번은 뭐 부정적분 해가지고 적분 상수 결정하는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18번이요. 18번은 요거 이제 뭐 시그마 분배 처리 해가지고 처리하는 건데 예, 간단했어요. 그죠? 네, 19번. 19번도 그냥 3차 함수 방정식 활용. 예, 이정계수만 남기고 넘겨서 그린 다음에 근의 개수 양의 실근 양수 쪽에서 두 개의 실근이 같도록 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좀 풀면 쉽게 여기 극대가 되는 위치를 특정 지을 수 있고 예, 그때 함수값이 0에서 8 사이 K가 돼야지 근이 두 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20번이요. 20번은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좀 P가 있는데 예, 속도하고 가속도식이 각각 따로따로 범위가 나눠져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운동이잖아요, 그죠? 한 운동이니까 2초에서 뭔가 이제 속도, 가속도 함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지만 속도 함수로 봤을 때는 연속이어야 되죠.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 2일 때 이제 0이 나오면 속도가 밑에 있는 것도 가속도를 가지고 적분해가지고 예, 적분 상수 결정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이제 그 넓이 값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예, 넓이 값으로 구해야 되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 예. 0부터 2까지가 아래에 있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하고 2부터 3까지는 이제 아래쪽 나에 있는 함수였는데 얘는 그냥 양수 부분이니까 정적분 하시면 되겠다. 두 개를 합쳤더니 17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21번. 이 21번도 뭐 식은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간단하게 나왔죠. 예전 뭐 6평, 9평에 비하면 계산 문제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돼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막 복잡한 연산을 묻고 이런 게 없어졌다. 21번은 뭐 지수 함수가 접혀져 올라가고 얘는 로그 함수가 접혀져 올라가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꺾여지는 지점이 x축에서 있어야 그죠? 전체적으로 그렸을 때 뭐 실근 개수가 최대 4개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얘도 접히고 얘도 접히고 이래야 여기 2개 나오고 여기 2개 나오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은 이제 음수 부분 한쪽은 양수 부분이니까 음에서 꺾이는 데가 하나 있어야 되고 양에서 꺾이는 데가 하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0 되는 지점, 요 지점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얘도 꺾이기 전에 여기 0 되는 지점이 0보다 얘는 커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얘네 공통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2에서 9 사이가 나오고 3부터 8까지 총합을 구하면 33이 되겠습니다. 22번이요. 22번이 이제 그 공통 부분 킬러 문항인데 이게 풀이를 보면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선생님 봤을 땐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세구참 기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고 그죠? gx는 일단 연속이 됩니다. f4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가에 있는 거를 이제 얘 이항시키고 이거 x-1 나눠가지고 살짝 정리를 해보면 평균값 정리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1,f1하고 fx, fx를 이은 기울기가 이제 f 프라임 gx 이게 이제 접점의 좌표가 새로운 함수 gx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나 조건에서 그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래. 2분의 5 이후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죠? 접점의 좌표가. 어디서부터 근데 직선을 이렇게 기울기를 잡아요? 1,f1에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1,f1이
이제 2분의 5 여기 있는 거보다는 2분의 5 이런 지점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무조건. 왼쪽에 있고 어느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막 뻗었는데 접점 좌표가 제일 적은, 그죠? 1에 가장 가까운 데 잡힐 때 2분의 5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파악했으면 이게 문제가 너무 쉬웠죠.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데서 접점이 뭐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그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 그었다고 봅시다. 그럼 이거랑 같은 기울기가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2분의 5일 때 최소가 잡혀요? 안 잡히죠. 그지? 최소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최소가 잡힐 수 있는 지점은 이거 좀 지우면 이렇게 이제 이 증가하는 3차 함수의 증가하는 부분에 1이 있어야, 그죠? 그 이후에 어디에다가 접선을 그어서 접점이 딱 잡혔을 때 여기가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가 최소예요. 맞죠? 예. 접점에서 기울기가 최소, 접점의 x좌표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평균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요 1,1에서 1,f1에서 쭉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점이 2분의 5니까 우리 이제 비율 관계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1, 2분의 3, 2 됐으니까 2대 1 잡히면 여기가 변곡점이 2라는 거. 변곡점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벌써 이제 거의 다 끝났단 말이야. 3차 함수인데, 그지? 뭐 여기 0일 때 마이너스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변곡점이 2니까 6, 여기 마이너스 6, 세근의 합, 그죠? 3차 방정 3차 함수의 세근의 합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평균이 변곡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팅되고 0에서 마이너스 3 세팅됐어요. 얘만 몰라요, 얘만 모르는데, 그지? F3이 여기 있는 지점에서, 그죠? 요 아까 이제 평균값 정의 가 나온 거를 극한을 취해버리면 F 프라임 1이 F 프라임 G1 이거랑 같다. 그죠? 네. 그리고 G1은 어디로 가요? 3으로 가겠죠. 그죠? G1은 여기 3으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F3이 6이다. 이렇게 잡혔어요. 그죠? 여기 F3은 여기 6이니까. 그죠? 그리고 F3 6이다 라는 거를 여기다 넣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A 값이 정해집니다. A를 여기 다시 넣었더니 fx가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비율 관계 여기 1이고 변곡점 2니까 다시 만나는 점 여기 4. 아까 요거 쓴 거죠 이제. 1에서 미분계수가 이거까지 이제 해가지고 하면은 사실 계산 길이는 얼마 없습니다. 얘가 이제 제일 좀 어렵다고 하는 문제인데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거나 이렇진 않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1.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3번 예, 미적입니다. 미적은 이제 뭐 로그 함수 극한인데 얘 근사해서 그냥 x로 처리하고요. 예, 밑에 있는 거는 유리화 시켜가지고 0으로 보내주시면 4 나옵니다. 24번 예, 정적분과 급수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럴 바꾸는 거죠. 예, 또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25번이요. 등비수열 극한인데 무한대니까 역시 이제 밑부분이 가장 큰 걸 기준으로 해서 개수비 따지면 되겠다. 그리고 26번 단면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임의 x좌표 잡고요. 함수값의 제곱이 넓이죠. 그걸 가지고 그냥 적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시컨트의 제곱은 뭐 적분하면 탄젠트고 탄젠트 적분이야 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치환 적분하는 거 다들 잘 아니까. 27번이요.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는 뭘 잡으면 되죠? 다음 틀 그러니까 이제 도형의 길이 b를 이제 미지수로 세팅을 하고 첫 번째 틀을 지금 선생님은 요
큰 부채꼴의 반지름 1로 잡은 거고요. 두 번째 틀은 요 두 번째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을 x라고 잡은 건데 요렇게도 이제 옮겨지니까 이게 x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삼각비 이용해가지고 길이 쭉 세팅을 하면 그죠? 길이 쭉 세팅을 하면 요렇게 된 길이 그러니까 x하고 5분의 루트하고 더한 게 전체적인 삼각형의 높이하고 똑같다.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쓴 겁니다. 이렇게 쓰면 길이비가 루트 5분의 1이라서 공비가 5분의 1이 나오고요. 초항이야 뭐 당연히 공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급수 계산해 주시면 등비급수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도형극한 28번 문제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번에 F 세타는 삼각형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사각형이 여기 수직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은 뭐 사다리꼴로 봤습니다. 사다리꼴로 보고요. 여기 어차피 현이니까 반 쪼갰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조그만 삼각형 있죠? 요거 얘를 닮은비로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 각이 세트하면은 여기 세트하면 여기도 세트하죠? 그래서 조그만 삼각형에 여기 길이를 세팅하고 여기 절반 자른 거 사인이고 그죠? 그래서 그냥 뭐 별다를 거 없이 그냥 사다리꼴 넓이 계산했어요. 그리고 이제 F 세타도 여기 이제 계산했고 이제 다 근사시켜서 그냥 하면 되죠. 근사시켜서 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세타가 하나가 날라가고요. 나머지 있는 건 뭐 이거랑 탄젠트랑 이런 것들 다 근사시켜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2 이렇게 나옵니다. 29번이요? 29번도 뭐 가나 조건이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고 그냥 주어진 조건 그대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끝나는 거죠. 예. 근데 뭐 이런 거 교과서적인 내용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을 무한대로 바꿔서 치환을 시켜가지고 계산하는 거.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1로 수렴했대요. 그럼 이쪽에 무한대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없어져야 돼. 이게 없어져야 되죠. 이쪽 부분은 그냥 사라져야 돼. 그냥 C가 마이너스 6이고 상수값이 됐고 얘는 이제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A 값은 이제 결정이 안 돼 있는데 그 A 값을 여기 ln 2를 집어넣은 게 0이다 라는 걸로 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쭉 결정해서 풀면 뭐 fx가 이게 나와요. 예. fx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정적분한 값을 구하라. 아 이게 이제 대박이죠. 이게 뭐예요? 영수 법칙이죠. 영수 법칙. 영수 법칙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 이번에 수능이 그런 게 29번, 30번이 어떤 특정한 걸 꼭 알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풀리는 걸로 나왔죠. 이것도 뭐 역함수 정적분은 영수 법칙으로 한다. 그죠? 이거를 이제 아는 게 사실 주요하다. 그리고 30번 뭐 이게 계산해 주시면 이제 26 나옵니다. 30번은요. 3차 함수가 있는데 30번 이 gx라는 것 자체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1 함수에 그 사인 파이 x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죠? 예, 그 유명한 n축 합성. 예, n축 합성이고 이렇게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 사인 파이 x 이제 90도 돌려가지고 딱 그려놓은 상태에서 합성을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얘는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죠. 예, 그거를 합성해서 쭉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린 거는 한 번 합성해 n축 합성을 한 번 써가지고 2의 사인 파이 x 마이너스 1의 개형을 그린 거예요. 이제 빨간색으로 개형을 그렸어요. 그걸 가지고 갖다 놓고 이 gx의 개형을 찾았는데 f라는 3차 함수를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여기다가
다시 합성한다. 자, 빨간색 그래프에다 다시 합성한다. 그랬는데 합성하고 나서 함수값이 1이 나오는 지점이 7개다. 이것도 이제 n축 합성을 알면은 굉장히 빨리 풀죠. 음. 그리고 그 위에 조건에 하나 있는 거예요. 0에서는 극대를 가져야 돼요. 0에서 극대를 갖는다. 극대 값도 또 0이야. 그럼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면 이렇게 아까 이제 그렸던 2의 사인 파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빨간색을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3차 합수를 또 90도 회전해 가지고 합성을 시킬 거예요. n축 합성을 시킬 건데 1이 나오는 지점이 높이가 1 나오는 지점이 7개여야 돼. 어디 0에서 3에서 0부터 3까지. 근데 이제 3에서는 미분계수 0이라고 그랬고 함수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0일 때는 극대가 나와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짝수 있는 데서 6 이런 데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그죠? 이렇게 되면서 0에서 극대를 맞아요. 그러니까 n축 합성 연습을 좀 했으면 이거 그냥 여기 2, 4, 6, 8 이런 데에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증가했다 감소돼야 되는구나. 그런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0부터 3까지면 이 치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6부터 뭐 여기까지 2분의 1 되든지 아니면 4부터 2분의 1 되든지 뭐 이런 건데 0에서 3, 4까지 이렇게 쭉 감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원함수 그 합성된 함수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타고 오죠? 예. 근데 그게 1하고 교점이 어떻게 해요? 7개가 있어야 된다. 7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쪽 한 8 정도에서 타고 와요. 여기 8에서 타고 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일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점 7개가 나오죠. 그죠? 결론이 fx가 2분의 1 라인을 잡았는데 그때 비율 관계 이거 또 비율 관계예요. 0, 3, 1.5, 1.5 여기 1.5니까 마이너스 1.5에서 2분의 1 갖고 3에서 하면서 2분의 1 갖는다. 얘만 모르네 얘만 a만 그죠? 그건 어떻게 해요? 0 넣어서 8 나온다라는 거 가지고 한다. 그래서 결정하고 a 결정하고요. 다시 f 이거라고 해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f 값이 31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능에 공통하고 미적분하고 빠르게 좀 쭉 살펴봤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풀이한 거를 같이 파일을 올릴 테니까 보고 자세하게 세밀한 거는 자기가 이제 다시 보면서 풀어보면서 복귀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